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2주가 지나고 3주째가 됐습니다. 오늘도 매일헌법 하루에 한 문제씩 매일 습관처럼 정의는 헌법과 같이 해주시는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출첵하신 분들에게 오늘 공부 정말 열심히 잘 하시라고 응원드리고요. 만약에 이걸 저녁에 퇴근하면서 또는 집에 가시면서 듣는 분이라면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까지 마무리까지 저와 함께 한다면 정말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자, 오늘 문제 바로 살펴볼게요. 우리 3월 2일 날 5급 공채가 있었거든요. 거기 헌법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그 문제를 이번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인데 솔직히 문제는 어렵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다 아시지만 기본적으로요,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뭔가 팁을 좀 줄 수 없을까 해갖고 문제를 선별해 봤습니다. 여러분, 기본권 주체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이건 기본권에 있어서 가장 공통적인 사안이고 기본권 총론에서 정말 한 문제 내세요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기본권의 주체성, 그러면 이걸 문제 삼을 적에 국가 대 국민 간의 관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봅니다. 국가 대 국민 간의 관계에서 주로 보죠. 국가는 예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국가 대 국민 간의 관계에서 이런 대방어적이라든지 대국가적 효력으로서 소극적 성격을 갖는 기본권의 성격, 이런 데서는 국민은 향유자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국가는 수범자라는 말을 쓰는데, 솔직히 예전에는 진짜 국가밖에 없었죠. 그런데 국가가 점점 발전하면서 자, 비슷한 게 하나 하고 튕겨나왔어요. 바로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단체죠, 단체. 그러면서 그런 국가나 지자체와 달리 공공사무로서 전문적 사무를 담당하게 해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공공단체라는 개념이 나오기도 했고요. 공공단체는 사단법인도 있고 재단법인도 있습니다. 재물에 모인 단체라든지 사람이 모인 단체, 이런 공공단체 안에 영조물법인, 그 다음에 공무수탁사인,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민영화 돼가지고 과거에는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에서 국가만이 기본권 제한자로 등장했는데 지금은 민영화 되면서 국민과 국민 사이에서도 기본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권과의 문제에서도 발생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일단은 국가의 관계에서는 국가가 공권력 행사 주체로서 발생했을 때는 지방자치랑 동일하게 예외 없이 1도 예외 없어요. 국가라는 단어하고 지자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예외 없이 1도 없이 수범자지 기본권 주체란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다만 공공단체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오로지 공법인으로서의 성격만 있는 경우가 있고요. 공법인의 성격과 뭐가 있다? 여기에 사법인의 성격이 함께 묻혀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럴 때는 결국 사법인의 성격까지 함께 있으니까 이럴 때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이 둘도 나오면 가장 원초적이지만, 그래서 이 공공단체는 이럴 때는 기본권 주체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오로지 공법인과 사법인의 성격을 모두 가졌을 때 공법인의 성격에 의해서 많은 제한을 받아요. 그렇다 해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여기 암기해야 될 게 이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는 게, 여러분 아마 국립대학 중에 서울대학교, 세무대학교 사건, 그 다음에 축협, 이거 협동조합의 대표 선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사건, 그 다음에 학교 안전공제, 이것도 어려운 판례긴 해도 학교 안전공제회 사건, 그 다음에 공제중앙이 아니에요. 학교 안전 공제회만. 그 다음에 또 외울 거 있잖아요. 방송사업자. 자, 그래서 모두 6가지 판례는 반드시 좀 암기하셔야 돼요. 요럴 때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학문의 자유를 인정한다 해서 영원 불변하게 존속할 권리는 없다. 이런 판례가 나오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기본권 주체로서 향유자, 행사자하고 보유자는 다르다. 어차피 태아도 생명권을 갖지만 보유는 하지만 행사하려면 언제? 살아서 출생. 그래야 국가배상법상, 민법상에도 국가배상법상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향유자라는 개념, 보유자라는 개념과 행사자는 꼭 같을 필요 없다. 민법상 능력 규정과 같을 필요 없다. 이런 것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는 법인도 들어가는데, 법인에 관한 기본권 주체성 우리나라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당연히 인정한다.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외워야 되는 거, 외국인 아시죠? 외국인 직업의 자유 15조에서 직접 안 나와요. 법률이 입국이 허용된 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건 좀 암기하셔야 돼요. 옛날에 외국인 입장에서 입국의 자유는 없고 출국의 자유는 있다. 이건 아주 옛날 문제고, 최근 문제는 그래서 직업의 자유, 또 32조 근로에서 일할 자리, 일할 환경, 일할 환경에 관한 근로 기준, 조건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한 환경, 또 정당한 보수, 이건 외국인에도 인정되지만 일할 자리도 안 된다.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 보셔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기할 게 많지만 이 정도는 정리하시길 바라기 때문에 정리 차원에서 문제를 선별한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깔끔하게 해놓고요.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했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법상 재단법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된 주식회사 형태 공영방송 방송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자, 그 운영 광고 수익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이는 사경제 주체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바로 이게 방송사업자 사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정리한 대로 얘는 공법인의 성격과 사법인의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기 때문에 사법인의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기본권 주체가 되고 다만 다른 사법인과 달리 많은 제한을 받는다.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문제가 바로 1번. 그러니까 옳은 지문이네요. 두 번째, 행복을 추구할 권리. 자, 그 성질상 자연인.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부터 이게 웃음의 의미가 무슨 내용인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왜? 구체성이 없어요. 추상적 기본권. 기본권이죠. 또 행복은 포인트가 행복이 아니라 추구. 그래서 일반적 행동이 자율권 이런 거 나온다는 거 아시죠? 따라서 웃어야 되는 건 단체가 어떻게 웃어요? 따라서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고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 3번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나왔어요. 3번인데 지방자치법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고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시험에 예외 없이 그냥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 그러면 다 틀린 지문을 푸세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기본권 주체가 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죠. 안 돼요. 수범자의 지밖에. 4번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당연히 성질상 이런 말 써요. 성질상. 자, 성질상 인정할 수 있는 기본권은 가능한 기본권은 이건 된다. 주체가 된다.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대표 중에 뭐예요? 인격권 또는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명예권 이런 것들은 다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인격권, 명예권, 대표적인 사과, 방송, 사죄, 방송, 법 위반 사실의 공표, 사실의 공표. 자, 만일 아시겠지만 법 위반 사실의 공표는 모두 문제됐어. 이 사건에서는 무죄 추정도 문제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명예권이라고 나오죠. 법인의 명예권, 인격권이란 말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인격권은 문제되지 않고 법인의 명예권. 어차피 인격권 안에는 다음에 성명, 명예권이 포함되니까요. 법인 입장에서 명예권, 인격권 문제가 됐다. 특히 법 위반 사실의 공표는 무죄 추정권에도 반했다는 거 같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단어만 나오면 이거 법인의 인격권. 법인은 단체니까 인간의 존엄 가치는 없다라는 것도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문제 살펴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문제는 굉장히 간단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판례 1번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정리해 준 거 오늘 반드시 이 정도는 학습하시고 넘어가신다면 월요일 알차고 보람된 하루 가능합니다. 자, 내일도 꼭 출첵 부탁드려요.